우, 오, 우, 오. 자, 여기 턱이랑 입술의 위치가 우, 오, 우, 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음체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자음체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음체계,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입안의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비장애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비장애음. 그 중에서 이제 이중모음하고 단모음, 뭐 반모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단모음만 일단 좀 소개를 해볼게요. 단모음이 총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입니다. 그래서 단모음은 이중모음하고 다르게 입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, 이런 것들을 단모음이라고 하고, 자, 소리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다고는 했지만 그냥 소리를 밀어내기만 하면은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. 이런 거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가 어떤 위치에서 모이고 나는지를 좀 발음을 같이 해보면서 배우는 게 순서예요. 얘도 자음체계 말씀을 드릴 때 얘기했듯이 모국어 화자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꾸만 발음을 하면서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발음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소리가 모이는 위치를 혀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앞에서 소리가 모이는 것,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모이는 것, 요걸로 일단 크게 좀 나눠보겠습니다. 얘를 앞전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, 여기는 이제 뒤후자를 써서 후설이라고 하는데, 뭐 인간이면 앞전 뒤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, 이걸 보고 뭐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킥킥거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. 자, 일단은 표가 어떤 거를 보든지 다 똑같이 나와요. 어떤 교과서든 어떤 교재든 간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,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더럽게 귀찮지만 어쨌든 좀 같이 발음을 해보면서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방금 언급했던 전설모음을 요 왼쪽 편에다가 놓고요. 그 다음에 후설모음을 요 뒤쪽 부분에다가 한번 좀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교재마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를 뭐 혀의 앞, 뒤라고 소개해 놓은 교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교과서 경우에는 이걸 혀의 최고점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. 그냥 소개해드리는 대로 앞에서 발음이 나는지 뒤에서 발음이 나는지 요거를 발음해보면서 좀 느껴봅시다. 일단 전설모음에 이렇게 기둥 세우듯이 이, 에, 에를 써놓고 후설모음에는 으, 어, 아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 발음을 좀 해볼게요.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앞에 혀 끄트머리가 막 바르르 떨면서 간질간질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, 그 다음 뒤에 이 발음을 하면은 요게 더 뒤쪽에서 나온다는 그런 걸 좀 느껴주세요. 자꾸 발음을 해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, 에, 어, 아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,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혀가 높다는 것 그리고 낮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, 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가장 높은 상태가 되는 거고, 왜냐?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혀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말하자면 이 혀의 높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자, 혀의 높이는 이게 높다는 얘기는 입이 잘 안 벌어진다는 얘기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 발음을 해보면 치열이 고리지가 않은데 이 하면은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 나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벌어지는 게 중모음, 그 다음에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이런 에나 아 같은 이러한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. 한번 발음해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뭐 개놈 이런 게 있고, 야 이 개놈아 할 때 개놈이 있는데, 개놈은 중모음이니까 에니까 개놈 요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겠고, 이거는 개놈입니다. 개놈.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면서 입모양이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지를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,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
아도 마찬가지로 고, 중, 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거를 자꾸 발음을 해주시고요. 이제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이 나머지 4개는 위, 왜, 그 다음에 우, 오 이렇게 4개가 결국은 뭐냐? 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발음을 할 때 입술이 둥근 모양이 된다고 해서 둥글원, 그 다음에 입술 순자를 써서 원순 모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평순 모음이라고 불러요. 뭐 평평한 게 아니라 평범한 입술 이 정도인데 얘네는 이제 공통적으로 저모음이 없죠. 그러니까 고모음, 중모음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런 미친 애들이 있는데 발음을 해보면 역시 해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 하면 동그랗게 되죠. 우, 오, 우, 오. 자 여기 턱이랑 입술의 위치가 우,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고중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 으랑 을 같은 경우가 내신에서 칠 때 좀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이런 게 수능 모의에서는 나오더라도 설명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별로 그 위협적인 그런 개념은 아닌데 내신에서는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얘는 발음할 때 원칙은 분명히 지금 단모음이라고 써놨으니까 원칙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. 입모양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발음할 때 허용이 이루어지는 게 이 두 놈들이에요. 그래서 얘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.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단모음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발음을 이렇게 단모음을 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따박따박 원칙적으로 단모음 발음을 했는데 지금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죠. 얘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요 정도고요. 얘는 이렇습니다.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할머니, 할아버지, 참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죠. 하지만 원칙은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외울 때 일부 그냥 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자꾸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서 한 번씩 써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충분히 발음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그래서 입하고 손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좀 정석적인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비음악, 유음악, 구기음악